네, 천재노 3학년 4단원 문제 해결하며 글을 쓰기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할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문제 해결하며 쓰기 4-2단원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쓰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기본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학원에서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요 네 가지. 이거를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바로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부분이 왜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주제에 맞는지, 목적에 맞는지, 독자에는 적합한지, 설정한 독자를 생각해 봤을 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매체에는 적절한지 이 네 가지 맥락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학원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쓰는 과정 5가지.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 5가지 단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활동들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뭐 키워드들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제 설명을 들었을 거라 믿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글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준서라는 학생이야. 자, 준서라는 학생이 지금 퀘스트를 받았어요. 어떤 퀘스트를 받았어? 멜리사라는 외국 친구한테 한국 전통 집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대요. 이걸 알려달래. 준서한테. 자, 그다음 준서는 이거와 관련된 글을 써야겠죠. 그쵸?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주제이자 목적이 되는 거야. 자, 주제는 한국의 전통 집. 이게 바로 주제가 될 것이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의 전통집, 그리고 목적은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한옥을 소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자, 그렇다면 얘가 설정한 목적은 뭐야? 한옥을 소개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내용을 수집하고 선정한다. 뭐에 맞게? 목적에 맞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말풍선 한번 가볼게. 한옥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쓸까?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알려줘야겠다. 라고 돼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주제는 당연히 한옥인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풍선 여기. 멜리사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다. 자, 멜리사는 일단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우리말을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물풍선입니다. 말풍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으로 답장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매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서도 쓸 수 있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매체도 설정하면서 매체의 특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획하기 단계를 우리 지금 설정을 한 거야. 계획하기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 바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이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이라고 그랬어?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 그쵸? 자,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을까? 굉장히 단순하죠.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고, 동영상 자료 등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플러스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요게 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대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자료, 한옥에 대한 자료야. 그쵸? 자, 백과사전에서 얘는 찾았네, 글을. 자, 백과사전에서 한옥을 찾아보니 마루와 온돌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해. 왜? 이 내용으로 한옥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뭘 고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제와 목적을, 독자가 아니죠.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나자료. 대충말로는 천연의 자연 에어컨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준선한 애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니까 마루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멜리사, 외국인인 멜리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한대? 서양의 거실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대요. 왜? 멜리사라는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거지. 멜리사가 외국인이라는 그런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다자료. 자, 이번에 다자료와 관련된 거는 바로 온돌이네요. 그쵸? 자, 온돌을 설명할 때에는 온돌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와 관련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여기 다음. 라.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곡선의 아름다움이라는 자료야. 그쵸? 자, 그런데 글만으로는 생생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옥이 약간 어떻게 생겼는지 뭐 글로 소개를 해주겠지만 글로 보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게다가 외국인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생각한 방법은 뭐야? 동영상을 첨부하자. 시각적인 자료, 시청각 자료, 동영상을 첨부하자. 어, 매체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죠. 그쵸? 만약에 신문이었다면 안 되겠지만 네.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매체를 고려하면서 이 동영상 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얘는. 자, 다음 마자료. 자, 한옥의 형태. 보면은 약간 한옥의 여러 가지 형태에 관한 자료인 것 같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이 준서한 남학생은 이렇게 생각했대. 한옥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인 멜리사한테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아예 넣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뭘 하고 있는 거야? 멜리사라는 외국인이라는 독자를 고려해서 글 내용을 삭제하는 거야. 자료를 아예 안 쓰는 거지. 그쵸? 자, 바문단. 자연천 생명처럼 여겨진 한옥.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옥의 자연 친화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해.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글의 핵심 내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주제가 뭐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주제?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이게 바로 주제지.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한옥을 소개한다. 이게 바로 목적이고요. 이런 주제와 목적에 맞게 얘를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료를 생성하고 선별하는 단계까지 마쳤어요. 자, 자료를 생성하고 선별하는 단계도 역시 뭘 고려해야 되는 거야?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떤 단계예요? 바로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아직 글 쓰면 안 돼. 조직하기 단계도 거쳐야 돼. 조직하기 단계. 자, 이 조직하기 단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개요를 작성하는 거다. 개요. 개요가 뭐라 그랬어요? 글의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표를 바로 개요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개요를 보니까 지역별 한옥의 구조를 얘는 빼려고 해. 왜? 외국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빼려고 한대요. 말풍선을 잘 봐.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과 관련해서 자,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특징.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제가 두 개야, 우리가. 한옥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의 우수성. 우리 방금 주제 다시 한번 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넣겠다고 합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에 넣겠다고 해. 자, 그리고 오른쪽 말풍선 한번 보자. 왜 그렇다면 얘는 이거를 아름다움에 넣으려고 했는가?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특징은 한옥의 우수성보다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조정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우수성과 관련된 내용에 넣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과 관련된 내용에 넣겠다고 해.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일단 글 마무리를 하고 끝인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얘가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 어떤 내용? 한옥을 함께 체험하자고 권유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 뭐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얘는. 자, 그다음 다음. 개요를 작성했으면 이제 또 어떤 단계야?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야.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자. 뭐 여러분들 이거 글은 뭐 저랑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읽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문장 한번 보자. 나도 서양의 전통집에 관심이 많은데 언젠가 꼭 한번 독일에 놀러 가고 싶다라는 말을 빼고 싶대요. 왜?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려고 한대.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한옥 지붕을 동영상으로 첨부하겠대. 역시 뭘 고려하고 있는 거야? 매체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왼쪽 날개를 보시면 한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려고 한대. 자, 그렇다면 봐봐. 한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멜리사가. 그렇다면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겠다. 이거는 독자뿐만 아니라 매체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알겠죠? 자,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불을 떼면 따뜻한 기운이 오래가는 아주 효율적인 난방법이다. 뭐가? 온돌이. 그래서 온돌은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에겐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얘는 이 준서한 남학생은 좌식 생활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쵸? 자,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용어야. 왜냐하면 한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멜리사라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생각한 방법이 뭐야? 어, 쉽게 풀이해줘야겠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줘야겠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한국에 오면 나와 함께 한옥을 체험하면서 그 아름다운 우수성을 직접 느껴보자.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개요 부분에서 얘가 끝부분에 이거를 추가하려고 했었죠. 기억 안 나시면 위에 개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왼쪽 말풍선에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오른쪽 15번의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죠? 문제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밑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료를 수집할 때 참고했던 자료의 출처를 지금 여기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자료 출처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약간 도둑질과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네, 요렇게 얘는 글을 썼다고 해. 자, 그리고 곧 처음 이제 초고를 쓴다고 해서 글을 본격적으로 썼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지. 고쳐 쓰는 것까지 점검하고 조정하고 고쳐 쓰는 것까지 다 진행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기억 한번 가보자. 뭐 똑같은 글입니다. 약간 조금 더 완성된 똑같은 글이야. 학의 날개처럼 아름다운 지붕 바로 보기. 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자. 준서가 기억을 추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일단 그 이유는 뭘까? 지금 뭐야? 이거 하이퍼링크예요. 하이퍼링크. 즉 여기를 클릭하면 동영상 자료가 딱 뜨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거를 추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지. 한옥 지붕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일일이 다 읽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글쓰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꼭 알아두세요.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추가되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으로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렇다면 다 맞는 것 같거든. 항상 뭘 고려해라?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이 네 가지를 항상 고려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알겠지? 요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4-2단원 문제 해결하며 쓰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특히 약간 오른쪽에 여기 26번 문제, 26번 날개 문제 여러분들 잘 풀어주세요. 감으로 풀면 안 돼.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랬다. 물론 제가 여기 힌트를 넣어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얘들아.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렇다면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 네 가지 쓰기 맥락을 고려해라.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부분 다음에도 글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두 번째 글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글에 대한 또 고쳐 쓴 결과인데, 네.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뭐 대략적으로 일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약간 빵과 관련된 그런 글인가 봐요. 자, 마들렌과 같은 소형 케이크를 나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했대요. 마들렌이란 건 케이크를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는 뭘 고려하고 있는 거야?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 자, 그리고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사진을 첨부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을 삭제하고 싶대. 요즘 떡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케이크보다 떡과 아이스크림을 더 자주 사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와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 이 두 번째 글 같은 경우는. 자, 주제가 뭐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소개하기래.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네. 아하, 그렇다면 주제는 뭐야? 케이크.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케이크에 대해서 소개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제는 케이크라고 했어. 근데 사실 저는 케이크보다 떡과 아이스크림을 더 자주 사 먹습니다. 뭐 어쩌라고. 주제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삭제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요 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4-2단원 문제 해결하며 쓰기 보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주시고 역시 질문 있으면 학원에서 언제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약간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평일날 개인 카톡을 통해서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셔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학원에서 뵙겠습니다.